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 안정영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감기 제대로 걸려가지고 지금 목을 거의 어제까지 쓰지 못했고요. 오늘 그래도 이 방송을 제가 찍으려고 목을 굉장히 많이 가다듬고 약도 많이 먹고 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약간 조금 코 먹은 소리가 좀 나올 수 있는데 또 그게 저의 매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취신남 시작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총 15개의 주제를 제가 좀 뽑아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보다는 이제 거의 다 정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있었던 기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현대차 기사네요. 현대차를 옥죄는 2대 난제 해서 현대차를 내년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될 부분인 거고, 위기감도는 현대차 그룹이다 라고 해서 미국의 신흥국 경기 위축 조짐 속에 전기차, 자율차 양산이 눈앞에 있는데, 토요타, GM, 폭스바겐 생산량, 인력, 차량 모델 전 분야에서 다이어트 돌입, 인도 브라질 공장 증설, 현대차는 되레 덩치를 키운다, 수익을 못 올리면 도태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서는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좀 볼게요. 현대차 그룹의 내년은 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미 2019년을 수익성 회복의 해로 내세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데 비용 절감밖에 없다는 거죠. GM처럼 공장 폐쇄라는 극단적 카드를 현대차가 꺼낼 수 없겠죠. 그래서 현대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모델을 축소하는 것과 생산량 감소 등 다양한 방법의 다이어트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차가 내년 신흥시장에서 신규 생산을 시작하면서 선진시장에서는 부진한 모델을 퇴출하고 감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실 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차 자기소개서 쓰실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원 동기가 됐건,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상 강점이 됐건, 아니면 현대차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됐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가져가는 거죠. 지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사들도 지금 비용 절감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다양한 모델들을 그냥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니까 현대차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이미 몸집 줄이기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북미 라인업 중에 잘 팔리는 모델만 남기고 부진한 모델은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현대차는 오히려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어떤 결과를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경쟁사들은 다 감산에 돌입했지만 현대차는 이런 때를 기회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와 생산을 늘렸다. 이것이 나중에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세계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라고 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 현대차 옥죄는 2대 난제, 내년의 구조조정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기획 기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항 볼게요. 은행이네요. 은행은 금융산업입니다. 리스크 관리 올인이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충당금을 확대한다.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은행들 리스크 관리 올인. 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올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5대 금융그룹 내년도 경영 전략, 빅데이터로 대출 건전성을 진단하겠다.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부실, 선제적 대비하겠다. 글로벌 진출로 수입원 다각화. 저 내용은 우리가 저번 주에 봤었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56%로 OECD랑 한국은행보다 비관적으로 본다. 그래서 요 표는 여러분들 꼭 보세요. 자, KB, 신한, 우리하나, NH 각각의 경제 성장률을 내놨고요. 기준금리를 내놨네요. 경제 성장률이 제일 낮은 게 KB가 2.4% 인상할 거다라고 예측했고요. 가장 높은 곳이 우리은행이네. 2.7%, 즉 3%가 안 된다. 3%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비관적인 경제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은 각각의 이렇게 경제 성장률도 안 좋은 상황에서 각각의 은행들은 어떠한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KB 같은 경우에는 자산 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관리를 강화한다는 거죠. 즉 영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바일 플랫폼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겠다라는 부분. 신한도 역시 대외 리스크를 관리 강화하겠다. 또 비이자 수익 창출을 확대하겠다. 우리은행 기업 진단 시스템 역시 관리잖아요. 동남아 자산운용사 등 해외 M&A 하겠다. 하나은행 글로벌 조직 강화하겠다. IB, 신탁, 자금운용 등 수익 기반 다변화하겠다.
NH입니다. 경영 체질 개선하겠다. 금융 계열사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볼게요. 주요 5대 금융그룹이 내년도 경영 전략 키워드로 뭐라고 뽑았다고요?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뽑았다고요. 그럼 이제 2019년도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기사들을 보았을 때 각각 이 기업들이 내놓은 이러한 전략들을 바탕으로 실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점검만 하면 되는 거죠. 즉 가장 큰 범위에서 은행업을 접근하세요. 내년은 무엇이다? 약간 어려워질 것을 전망해서 리스크 관리에 올인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관련된 기사 꼭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게요. 외식 산업입니다. 상권 따라 옷 갈아입는 외식 프랜차이즈. 굉장히 어려운 게 올해 참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 키워드였는데, 자, 옷을 갈아입는다. 무슨 말이냐? 지역별 주소비층에 맞게 맛과 메뉴 등 다양화에 나섭니다. 빕스, 맥주 샐러드 특화 매장, 피자헛은 혼밥용 매장 30%로. 이거죠.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상권별로 차별화된 매장을 선보이며 정체된 성장세를 타개할 돌파구를 찾고 있다. 즉 예전에 원래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뭐예요? 다른 지역에 있지만 각각이 다 똑같은 제품들을 취급했다는 거죠. 즉 획일화된 매장과 획일화된 메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의 어떤 소비 패턴 그것이 지역별로, 연령별로, 구매력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 같은 경우에는 상권마다 개성을 살린 매장으로 리뉴얼하고 있는데 6월 초에 오픈한 샐러드 특화 매장이 있고요. 7월 달에는 명동 중앙점을 수제 맥주 특화 매장으로 바꿨고요. 대방점도 프레시엄 매장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빕스 인천 계산점도 전면 리뉴얼 오픈도 예정돼 있다. 무슨 말입니까? 프랜차이즈가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회사 들어가서 뭐 해야 돼? 이렇게 똑같은 프랜차이즈라도 각각의 상권 특징에 맞게 거기에 맞는 커스터마이징된 전략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이 지금의 프랜차이즈 업계의 무엇이다? 트렌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번째로 갑니다. 백화점이죠. 아이들을 잡으면 매출이 따라온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트렌드 관련된 강의를 했었을 때 백화점의 VIP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백화점의 진짜 VIP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을 거를 사러 백화점에 와서 명품도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화장품도 살고 이런 쪽으로 시장 접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백화점 유아동 체험 공간 확대 저출산에도 시장은 4조 넘본다. 자, 내년도 황금 돼지해를 맞아서 반짝 출산 특수가 예고되는 가운데 백화점들도 앞다퉈 유아와 아동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고 나섰다. 그래서 국내의 시장 규모가 유아동 상품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서 2015년도 2조 4천억 원 그리고 올해는 거의 4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안산점에 2층이 과감하게 유아동 매장을 배치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 본점 같은 경우에는 L 라이브러리 이거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기억이 나네요. 잠실점 같은 경우에는 동심서당, 아울렛 구리점 같은 경우에는 뭐 플레이티카 이런 것들. 신세계백화점도 역시 유아동 상품군 매출을 많이 올렸다는 거죠. 특히나 여러분들 꼭 가보셔야 될 게 신세계 강남점 9층의 아동 전문관 리틀 신세계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도 천호점 피자 전문관 굉장히 매출이 뛰었다라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통 플랫폼은 사람들이 안 오는 게 문제야. 즉 뭐예요?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 지난주 기억나세요? 롯데백화점 어떻게 하면 오게끔 만들려고 했는지 프리미엄 리빙 데리고 왔죠. 지금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또 백화점에서 아이들을 잡아야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홈쇼핑입니다. 홈쇼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싼 상품을 살 때 홈쇼핑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고급이 통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의 어떤 역발상을 지향하는 제품들이 잘 됐네요. 올해도 홈쇼핑 고급이 통했다. 2018년도 홈쇼핑 히트 상품, 밍크 등 고가 PB 상품이 인기가 여전했다. 첫 번째 단락 볼게요. 올해 홈쇼핑에서는 홈쇼핑에 만든 자체 브랜드 PB죠. 고급 소재를 활용한 프리미엄 의류가 히트 상품을 휩쓸었다. 새로운 브랜드보다는 무엇이다? 품질이 검증된 확실한 상품의 지갑이 열렸다는 것이죠.
GS 샵 같은 경우, 또 CJ E&M 오쇼핑 같은 부분, CJ 오쇼핑 측은 역대 히트 상품 집계 중 연 주문 수량 100만 건 이상을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 해외 고급 소재 사용, 유명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제품 등이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현대 홈쇼핑에 굉장히 유명한 정고 디자이너의 제이바이, 되게 유명하죠. 역시 롯데 홈쇼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엇이냐, 여러 홈쇼핑 업계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지 꼭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고급적인 제품이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을 꼭 제시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죠.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거시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 전망을 하는 부분인데 100% 이것이 객관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각각의 신문마다 보는 논조가 다르니까. 근데 제가 주로 소개시켜드리는 매일경제에서는 내수는 침체됐고 뛰는 인건비가 가장 두렵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니까 여러분들이 균형된 시각을 갖기 위해 관련된 다른 기사들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제조업일수록 최저임금 충격 당연하죠. 사람들한테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업종과 지역별로 차등 적용을 해서 중소기업 CEO 100명 설문인데요. 이렇게 하셔야 보시겠죠. 자, 정부가 내년에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내수 활성화 정책이다. 두 번째가 노동 현안 임금 정책 속도 조절이다. 세 번째가 금융 세제 지원인데 저는 요 세 가지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건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지 파악해야 되겠죠. 내수가 안 좋아 라고 하는, 그럼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 지금 하고 있는 게 세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해주고 있는 정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등,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노동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임금 정책, 최저임금제, 소득주도 정책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를 조절해야 된다, 아니면은 각각의 산업별로 차등을 둬야 된다라는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이 임원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침체된 내수, 뛰는 인건비 가장 두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거시경제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가져가시고, 두 번째 토론 면접의 이슈로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양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있죠. 이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균형된 시각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내용들도 꼭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볼게요. 기업 LG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패널 스마트폰 전장사업 턴어라운드라고 해서 LG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LG가 내년에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자, 패널이다, 스마트폰이다, 차 전장이다, 뉴 LG 첫 시험대. 왜냐하면 또 이번에 최고 경영자, 그죠? 오너도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중국 추격에 힘겨운 패널 사업,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같죠. 빠른 OLED 전환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게 LG 디스플레이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인 거고, 스마트폰 전장도 반전 노린다. LG전자가 되겠죠. 세대교체, 외부 인재 수혈로 내년 어려운 경영 환경 극복하겠다. 요 표만 좀 볼게요. LG그룹의 주요 계열사 하면 전자, 화학, 디스플레이, 생활건강, U+가 되겠죠.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2018년도에 3조, 2조, 마이너스 1조, 약간의 1조가 안 되는 8,500억 정도죠. 2019년도에 조금 올라, 적자 지속돼, 조금 올라, 조금 오른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냐면 이제 적자겠죠. 아무래도 적자니까 전자와 디스플레이에서 빼온 거예요. 스마트폰과 특허의 전장 흑자 전환은 언제인지를 예측하고 있는데, 조직을 쇄신하고 주력 사업의 전략도 세우고 있지만 내년 대내외 경영 환경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LG그룹을 보는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추격으로 인한 디스플레이, 그죠? 수익 악화되고 있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전장, 핵심 캐시카우인 TV, 가전, 화학 등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도 팩트 위주로 좀 설명을 했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방법론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사 LG를 지원하실 분들, 아마 모든 이공계 친구들 아니면 모든 인문상경계 친구들 다 지원을 하시겠죠. LG전자. 이런 큰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1분 여기서 마치고요. 2부 8번째 기사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